감사합니다. 앞서 선생님께서는 미시적인 두 새로운 시범 사업의 의미나 또 개선점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해 주셨다는 의사모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더 국토계획, 도시계획 이 틀안에서 보행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이것이 평가나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시는 접점도 얘기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되었던 네 분 선생님의 토론을 들었고요. 다음 저희가 아마 주어진 시간이 김 박사님 5시 반까지라고 들었는데 물론 이제 발제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이제 답변해 주시고 여러 말씀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전에 그래도 오랜 시간 발표 들어주시고 토론 들어주시고 다 관심이 있어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남은 10분 동안 혹시 이런 궁금한 점들이 있거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들에 의견을 주시는 그 시간을 잠깐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중 중에서 오늘 의견을 주신 선생님들 몇 분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 들어왔던 것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다음 순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의견 혹시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손을 들어주십시오. 마이크. 도시현대 운영하고 있는 조현세입니다. 박소연 자장님께서 아까 초대 도시현대 대표였던 강병기 교수님의 걷고 싶은 거에야만 살고 싶은 도시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거두겠습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우글거리는 건 과연 뭐겠습니까? 그건 악어입니다. 악어는 곧 차잖아요. 차를 마을로부터 지켜내자. 우리 도시현대의 금년의 모토입니다. 그러면 차를 어떻게 없앨 거냐? 일본은 50년 전에 이미 1964년 동경올림픽 때 차고지 증명제 실행해서 골목 안에 차 없습니다. 3m 도로 갖고도 다 교행 가고 잘 다니고 있어요. 일본이 갖고 있는 주법 정신이지만 마을로부터 차를 지켜내면 우리는 차고지 증명제 같은 어떤 다른 정책의 변화 없이는 거지자 주차를 많이 하는 구청장이 표를 많이 얻어요. 앞으로는 거지자 주차를 하나씩 없애는 청장이 곧 골목을 지키는 청장으로 추대돼야 될 것 같은 사고의 발상에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아마존에서 물거리는 독충을 몰아낼 길은 없습니다. 왜 존 30입니까? 우리 도시인들은 욕 같지만 존 19, 존 18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지자 주차가 있는 데서 존 30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애들이 그 차 사이에서 뛰쳐나옵니다. 이건 명확한 앞으로 왜 우리 도로에서 꼭 본네트가 있던 그런 30을 거지자가 있는 데서는 존 15도 있고 19도 있고 18도 있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차를 갖고 있는 인식이나 전환의 발상의 정책을 보다 좀 다른 데로 좀 넓게 해서 마을로부터 차를 쫓아내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지. 차 거주 상대가 3.78평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한평 공원 만들기가 도시인데 그 50개를 계속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 평짜리도 있지만 차고 거주자 주차 하나에다가 다시 상수밭으로 바꾸고 거기에 팔덩이가 고추를 넣으면 그게 살아나는 골목이 되고 곧 본네트고 곧 우리의 아마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책의 기본 정책을 건설부에서는 건교에서는 좀 더 넓은 차량, 제주도도 물론 하고 있다고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차를 몰아내는 정책, 노인 정책하고 어린아이 정책하고 같다면 골목에서 차를 몰아내면 됩니다. 저는 기본 정책을 귀찮게 하건 차를 회수하건 노인들한테 70세 먹은 사람한테 차를 일본처럼 이렇게 회수받고 운전면허 회수받고 조그마한 셔틀 이런 걸 여러분 한다면 보다 큰 정책으로 전환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사실 여러 가지 화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김종신 선생님 말씀하신 이게 보행자와 주차와의 전쟁이다. 사실 그 화두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고민해봐야 될 화두이기도 하고 또 조은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차를 없애자 이것도 사실은 동의하실 분들도 계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사실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할 그런 주제인데 선생님께서는 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지금 그 주제를 던져주셨었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고 다음 토론 원하시는 의견 주실 분 몇 분 더 의견 듣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울연구원에서 있고요. 안내영이라고 합니다. 뭐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주거지 이 안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차가 이제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 사실 거기서 계속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가장 이제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도에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차도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차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차도에 주차되어 있는 이 차들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없는 한참 그 보행의 문제가 해결이 없는 문제 아닌가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고민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그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이제 1층에 필로티로 해서 차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사실 그것도 대안인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필로티 안에 이제 차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보행 그 환경이 옆에들이 다 필로티고 차이기 때문에 별로 또 좋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적으로, 도시 설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살았던 데가 이제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사실은 보행 환경이 가장 안 좋아요. 근데 걸어다니면서 가장 위험을 느끼는 도로가 이제 4m 이런 폭이 아주 좁은 도로보다는 아예 이런 8m, 그러니까 6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4m는 오히려 차들이 거의 기어다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하기는 차를 패다녀야 하기는 해도 좀 그 불안을 덜 느끼는데 이제 6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차들이 속도를 내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제 버스는 다니지 않는데 마을 버스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다세대 다가구들이 몰려 있는 그런 주거지에서는 그 마을 버스가 다니는 길들이 주로 한 8m에서 12m 이 정도 되는 도로들입니다. 그런 도로에서 이제 마을 버스가 교행을 하고 또 그 길이 이제 또 마을에서는 생활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들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또 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좀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학교 뭐 이런 주변들도 좋지만 그런 다세대 다가구에서 특히 그런 마을 버스들이 그런 다니는 길들이 주로 그런 생활가로들인데 그런 생활가로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도 계속 우리가 이제 숙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안 박사님이 주신 내용은 그 마을 버스로 대변되는 생활가로에서의 보행의 그 안전이나 보행의 어떤 퀄리티는 어떤 식으로 되나. 사실 마을 버스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한 주제여서 이것도 우리가 다뤄봐야 할 주제인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듣고 마지막으로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더 주실 분 있으신지요? 만약에 없으시면 그러면은 두 분 선생님의 자동차와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생활가로로서 마을버스로 대변되는 그 디비전에서의 어떤 건축적인 제안 이런 것들이 이제 경청객들께서 주신 의견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뒷감당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제 몫인 것 같은데 뭐 예견하셨겠지만 이게 답을 어디서 우리가 지금 내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사무관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지속적인 공론화 가치 공유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같은 심포지움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 어떤 식으로 개선될 때 우리가 제도나 정책이나 심지어 우리의 그 운전이나 보행 패턴까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네 분 선생님이 주신 의견 그리고 두 분
방청객에서 주시는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소화를 하면서 오늘 발제해 주시는 네 분 선생님들께 각각 1분에서 2분 정도로 그 마무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는데 아마도 김기업 교수님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오성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연구로서 이끌어가셨던 오성훈 박사님이 마무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 봅니다. 짧게 김기업 교수님께서부터 시작해 주시죠. 아까도 빨려나도 있었는데 제가 말했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뭐 사실 세부정공의 법이라 제가 국회법, 건축법 해가지고 큰 법들 많이 보고 있는데 좀 이제 아우리에서 박사님 요청하셔가지고 재밌게 나거든요. 되게 역시나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시계는 시계인데요. 가기는 가는데 가는 통에 보면 흥미밖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아니지 예를 들면 흥미밖에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있다 본다면 우리나라의 법제계는 한 대여섯 개 큼직한 통로 같은 걸 들어있어서 가긴 가는데 전 디테일이 약하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아까 불법 천지 인원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게 꼭 이 도로교통법, 보행법 관련뿐만 아니라 도시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부분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행 관련 법도 지금 다들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이 얼마나 지금 헛싸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역시 그 법이 하나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공감대라는 게 굉장히 크고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뭐 굉장히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좀 탄력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불법 천지 인원도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걷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요. 선생님께서도 이 사업 추진하면서 본인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켜보면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업 하나, 제도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저는 모든 문제들이 그거 하나로 다 해결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주차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공감하는 바지만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같이 추진하면서 지켜봐온 입장에서는 조그만 거라도 일단 변화를 시도를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공감대가 조금씩 이제 쌓여나가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후속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공감대 내지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좀 확장돼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 어디가라는 TV 프로그램이 아빠들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미친 영향 이 얘기로 먼저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현장 조사를 하러 이하초등학교 방문을 했을 때 학교 시간 맞춰서 갔는데 시차제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 이제 차량이 안 들어오고 경호문이 이제 열리는 순간 아이들이 우아하고 이렇게 올려 나오는데 그 전에는 이제 엄마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기다리죠.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광장처럼 이제 차량 통행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좀 벅찹니다. 근데 제가 지켜보는 제가 벅찬데 자기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엄마 하면서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는 엄마들은 얼마나 벅차시겠어요. 저는 그 조그만 이 아마존이라는 사업이 그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이제 시작점인 것 같아요. 물론 법제적으로도 이 정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안전한 환경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하겠지만
이 시범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그런 기존의 관행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기존의 관행들을 깨는, 흔들어버리는 그런 지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제도 같이 정비가 되는 반면 또 시범 사업도 다양한 형태로 그다음에 다양한 대상지에 따라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좀 가혹하신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 신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사실은 이런 보행 논의의 가장 근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으로 보행 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택배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 아니면 조업 주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엿한 직업이 아닌 분들이 도로 환경을 쓰시면서 그분들이 사는 삶의 수준이 이제 운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나 예의 같은 것들이 좀 갖추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도로의 형태나 도로 환경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행 관련 사업들은 그런 분들을 포함한 거주자들에 대한 공공의 어쩌면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의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보행자 우선도로를 그것이 잘 됐든 적절하지 않든 모자라든 간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 뭔가 좀 잘 가꾸어 주겠다라는 공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주민협의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이 또 그분에 대한 호응을 보이고, 그래서 불법 주차를 스스로 이제 몰아달라는 요청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 보행 관련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크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배포해드릴 보행자 우선도로 매뉴얼이 있는데 이게 2012년 말에 만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보행자 우선도로 설계안까지 이제 같이 우리 김준효 박사님, 신 박사님 모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바뀌고 보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여력이 되는 대로 이 매뉴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계 기법들을 적용한 보고서를 다시 발간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안 되는데 노력을 해서 지금 있는 부분에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그거가 보행자 우선도로의 설계안에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차와 가드레일에 대한 신화가 좀 깨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분리시켰을 때 안전할 것인가, 옆에서는 시속 60km 이하고 또는 40km로 막 달려야되는데 펜스를 쳐준다면 그러면 이면도로 전역의 펜스와 단차를 둔 보도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차량이 고도로 돌진했을 때 보도가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주차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고민이 될 여지가 설계 기법상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법 이외에 이면도로의 불편함, 차량으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어떤 균형점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설계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행자 우선도로 작년에 두 군데, 나눠준 사업 두 군데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걸음마 단계거든요. 주차 문제 심각하고요. 사실 밀도 문제, 도시 조직으로 인한 문제, 대중교통 체계 미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어렵고 난제를 푸는 곳에 이 보행 관련 사업들, 보행자 우선도로나 나눠 사업을 던져놓고 왜 해결을 못하냐,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럼 기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업들에 대한 조금 관심과 애정과 지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나 절차, 설계 기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여러분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밖에 못하냐 질타하실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애정을 갖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편화될 수 있을까를 바라는 선생님들이어서 여기 이 시간까지 남아서 지켜봐 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현상이 뭔가를 이제 해석해주는 역할이 남아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팀으로서는 지금 교토부나 서울시나 성북구나 선생님들 요 공공에서 하시는 노력 면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팀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새로운 이런 시도가 정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우리에서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낸 여러 가지 화두들이나 이 숙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서 아마도 다음번 이런 심포지움 때 선생님들께서 다시 오셔서 1년간 얼만큼 또 진보를 했고 더 나아졌는지 우리는 또 짚어봐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계속 일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그럼 심포지움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